자, 이 원리, 모식도, 지표면에서 이런 측선을 쭉 깔아놓았죠. 이게 하나의 측선입니다. 측선을 쭉 깔아놓고 요것이 만약에 요것이라면은 요런 것들 요렇게 딱 전선을 깔아가지고 컴퓨터를 다 연결을 합니다. 여기 컴퓨터 연결을 하고 여기서 사람이 서서 큰 hä머로 뚱 칩니다. 여기 물론 철판이 깔려 있어요. 뚱 치면 이 파들이 쭉 가서 이렇게 굴절해서 측정, 이렇게 굴절해서 측정, 이렇게 굴절해서 측정. 그 다음에 또 옮겨가면서 또 빵 때리고 또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발파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스, 트리거 유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빵 때립니다. 때리면은 노트북 컴퓨터가 있고 세시모메틱스, 세시모메터스, 수증기 또는 감진기라고 이야기해요. 감진기를 좀 연결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파가 굴절됐던 것들이 이렇게 굴절되어 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수진을 합니다. 수신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하부 안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굴절법 탐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굴절파 전달 과정의 주시 곡선들을 살펴보면은 요게 이제 굴절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쭉 있고 여기서 소수 빵 때리면은 이 파들이 쭉 요거는 어떤 그 매질의 경계겠죠. 1층, 2층, 3층 어떤 안반이 다르면 경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쭉 이렇게 파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꺾여 올라갑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인계굴절파라고 이야기하고 선두파, 헤드웨이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도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직접파가 이렇게 도달하겠죠. 직접 전달되는 파가 있고 이렇게 굴절되는 파가 있죠. 그래서 직접파하고 굴절파는 도달된 시간이 다르겠죠. 이 시간차를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굴절법이다. 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어떤 선두파의 속도 V2하고 직접 도달하는 이 속도 V1을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안반 상황마다 굴절된 파가 다 달라지겠죠. 이것으로 하부 지반을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굴절법 탐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시간과 거리 곡선입니다. 이것을 주시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절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과 이런 선과 이런 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파가 도달하는 거리와 시간, 요 직접파가 도달하는 거리와 시간이고, 이것은 뭡니까?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2층이 굴절되는 파, 이렇게 오는 파, 이런 파들을 다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층 굴절파하고 기울기, 3층 굴절파의 기울기를 다 따져가지고, 여기 3층이죠. 요거는 2층 굴절파고, 요거 3층 굴절파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그려가지고 분석을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급하면 저속도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속도가 높다. 왜냐하면 V분의 1은 거리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곡선, 이것은 뭡니까? 모식도, 굴절파 탐사의 모식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주시곡선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계거리, 교차거리, 시간절편, 주시곡선 작성, 주시곡선의 기울기로부터, 여기 중요하죠. 주시곡선상의 기울기로부터 지층의 속도를 결정 후 각 지층 경계면까지 심도를 계산한다. 요 이야기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여기서부터 각 지층 경계면까지 요 깊이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요 주시곡선으로 이 각종 깊이를 계산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 굴절법 탐사를 할 때 해석 모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측선을 깐다 그랬죠. 측선을 배치하는 방법. 이렇게 스플리트 딥을 해서 여기에 빵 때리면서 여기에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은 스플리트 딥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빵 때리는, 한 번에 빵 때리는 위치를 두고 여기서 각 수신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엔드 온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중간에 빵빵 때리면서 수신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은 인라인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엔드온 스프레드를 많이 쓴다. 요거는 그냥 측선을 까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탄성파 탐사 굴절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 적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요거는 오발파 인라인 스프레드 배열인 경우 컴퓨터 해석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빵빵빵빵 때려놨던 위치다. 요거는 시간이고 요거는 거리다. 때리면은 이 굴절파가 도달하는 이것들을 전부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속도가 1200m, 요거 속도가 2000m, 속도가 2800m. 터널이 있으면은, 이런 터널이 있으면은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 속도가, 탄성부 속도가 크면은 암은 어떤 단단하죠. 단단한 암발이고, 속도가 적으면 조금 연암급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터널 등을 만나면은 약 800m 정도,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 밀리초. 이런 뜻이죠. 이걸 속도 단면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 부분은 단단한 암반이구나. 이 부분은 보통암이구나. 이 부분은 연암이구나. 여기는 무슨 터널이나 지하 경도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V분의 1, 속도분의 1이 완만하면은 속도는 크다는 뜻이고, 고속도층, 이런 고속도층이고, 프레시락, 신선한 암반 또는 기반암, 베드락, 락이다. 이런 뜻이고, 기울기가 급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답안이 쓰실 때. 부연값이 크고, 속도가 적으면 저속도층이고, 이상체고, 단층이나 파쇄대, 이런 것들이 있다. 지하수가 많다. 그래서 이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굴절법 탐사는 지질조사, 리퍼빌리티 판단. 리퍼빌리티 판단은 뭡니까? 결국은 암 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단층 파쇄 등의 연역 지반의 탐사, 토사층 이한 상태 파악, 산악지역의 토사층 두께, 지하 매질의 강력층 층성, 층 단위, 구조. 환경 분야에서는 뭐 쓰레기 매립장이 하부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거. 토양 쪽에서는 오염 지역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런 탄성파 탐사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파 반사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같은 어떤 기계를 쓰는데 앞에서는 분석을 할 때 굴절파를 탐지하는 거, 이것은 바로 반사되는 거, 이 경계면에서 바로 반사되는 파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탄성파 반사법이다. 는 이야기죠. 이러한 GP에서 P파와 S파. 아까 우리가 굴절법에서는 P파만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P파는 밑으로 한 발을 빵 때리는 거고요. S파는 여기는 이렇게 땅을 굴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철판을 이렇게 대고 여기에도 철판을 대가지고 한 마를 이걸 빵 치면은 P파가 발생을 하고요. 이걸 빵 치면은 S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P파는 종파죠. 종파. S파는 행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밑으로 빵 때리는 거고 행파를 발생하기 위해서 옆으로 빵 때려줍니다. 그래서 종파와 행파를 두 개 다 발생시켜 가지고 반사되는 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탄성파 반사법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층 경계면을 확인을 하게 된다. 지층 경계면에서 음량 임피던스 꽝 때리는 그 소리, 탄성파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음량 임피던스 Z는 로 V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도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반사법도 역시 이렇게 주시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러한 곡선을 가지고 요렇게 보니까 P파가 도달하고 S파가 도달했구나. 이걸 판단해가지고 일단 시간차에 의해서 암반이 불량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방법.
요게 반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성법, 반사법 이렇게 때려가지고 컴퓨터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뭐 공동이 있다든가 이게 층서, 어떤 층경계가 있다면은 이 파가 이렇게 변한 것을 가지고 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터널 구조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이런 어떤 공동이 있구나 이런 어떤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탄성법, 반사법을 쓴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터널 TSP 탐사법. 요거는 뭡니까? 토목시공 기술에서 문제가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세스믹 프리딕션 또는 터널 세스믹 프로파일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스믹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이 세스믹은 탄성파 또는 지진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장 전방 탐사, 터널 지진파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탄성법 탐사에서 굴절법과 반사법이 있다 그러는데 이 TSP는 반사법을 합니다. 반사법 탄성법 탐사에 의한 막장 전방 탐사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막장으로부터 100 내지 200m 앞의 지반 상황을 조사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굴전하고자 하면 막장 전방의 약 한 200-300m 정도 또는 100 내지 200m 정도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TSP 탐사, 반사법, 탄성법 탐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공 중인 터널 안에서 발파를 해서 인공적인 지진, 이때 발파는 하역 발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대형의 햄머로 쾅 때려가지고 또 탄성파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반사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기로 반사법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P파, SH파, SV파. P파는 초기파고 SH는 뭡니까? 세컨더리 파, 2차파의 수직 성분, 수평 성분 H. 요거는 SV는 2차파의 수직 성분을 측정을 해서 컴퓨터로 분석을 한다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SP 탐사의 종류는 다수진점 소발파점 방식이 있고 다발파점 소수진점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수신하는 점은 많고 빵 때리는 그 발파하는 점은 적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발파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진동을 측정하는 점이 적은 경우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거는 다수진점 소발파점은 일반적인 굴절법처럼 객내에서 다수의 수진점, 굴절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으면 측선 쪽 깔고 여기에 빵 때리는 소스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스프레드, 전개를 하죠. 수진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수진점은 많고 발파점 적은 경우고 굴절법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발파점 소수진점은 뭡니까? 객내에 이 발파점을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많이 주고 이 수진점은 적게 주는 방식. 그래서 격내에 다수 20 내지 50개의 발파점을 설치하고 3개 내지 5개의 수진점을 설정해서 측정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TSP 탐사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단층 파쇄대 등의 지질 급변부의 존재 확인.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런 경우에 답안지 쓰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더 요약해야 되겠죠. 단층 파쇄대 파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층 파쇄대, 자, 이거 정리해보면은 답안지 쓸 때는 꼭 제가 안 시켜다 여러분들 단층 파쇄대의 존재, 그 다음에 특성, 규모, 파악, 규모 위치도 있네, 위치 파악. 그래서 단층 파쇄대의 이런 거 빼도 되겠죠. 존재, 특성, 규모, 그 다음에 위치 파악. 이렇게만 적어줘도 됩니다. 답안지에. 그러면 교재나 이런 것들 그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좀 길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서브노트 하실 때는 이해가 되었다면은 딱 의사전달 할 만큼만 간략하게 딱 기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층 파쇄대 교차 각도 및 방향.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패스 매핑 할 때 하죠. 터널이 이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단층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단층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되어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또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페이스 매핑에서 RMR 점수를 체크할 때 감점을 준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이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층 파쇄대 교차각도 뭐 방향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존의 시공공안의 어떤 계측의 비계측의 경내 탄성파 속도 측정 규격을 충족시킨 자료 획득 이런 거. 그 다음에 조향, 경사, 전리, 밀집도, 안반 탄성치 자료 등을 획득을 하게 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러한 측정 해석으로 얻는 최종 정보는 막장 정보 전방의 음향 임피던스 경계를 반사면으로서 검출하여 가시화된 반사 구조를 해석해서 단층 파쇄대 규모 위치 등을 파악한다 하죠. 말이 좀 긴데 사실은 요거죠. 단층 파쇄대의 존재, 특성, 규모, 위치, 그 다음에 단층 파쇄대 등의 뭐 각도, 방향, 그 다음에 주향과 경사, 전리 주향과 경사, 전리의 밀집도, 안반의 탄성치, 이 값이죠. 이 탄성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조금 더 간략하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